여러분 혹시 단독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찾아가서 이 브리핑 한번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안내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가면 다 똑같습니다. 어떤 매뉴얼, 어떤 패턴이 다 있어요. 일단 거실의 가장 큰 창으로 이동해서 통창의 전경을 쫙 보여주죠. 그러면서 창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주방으로 이동해서 주방에 어떤 자재가 들어갔고 어떤 주방 기구가 이제 외제 거고 국산 거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펜던트 조명, 그 다음에 화장실 뭐 인테리어 이런 것들 쫙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로 이제 인테리어 안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저는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부동산 할 때.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중요하지 않고 지도를 보시고 바깥을 한번 걸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외부 바깥에 있는 것들에 더 집중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뭐 그랬더니 뭐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죠. 한 건도 계약을 못했고 남들한테 브리핑 잘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브리핑하기 상당히 안 좋은 구조를 타고났습니다. 네, 얼굴에 다 보여요. 다른 분들은 아무리 똥같은 매물 앞에 서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진짜 어떻게 장점만을 잘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막 털더라고요. 와, 옆에서 보면서 박수가 나올 정도야. 근데 거기에 혹해서 진짜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쓰시는 분도 여럿 봤습니다. 아, 브리핑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왜 난 안 되지? 예, 그런 자괴감이 좀 많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로 그래요. 제가 전원주택 살면서 다른 분들을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 세계로 전원생활로 인도하는데 인테리어?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얘기한다? 이거는 제가 사는 입장에서 제 철학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혹시 어떤 업자에게서 전원주택에 관한 어떤 설명이나 브리핑을 들을 때는 꼭 그분이 단독 전원주택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지, 지금 살고 계신지 이런 것들 꼭 따져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지금 양념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물건 팔려고 요거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이 브리핑에 관해서 아주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주 제가 부동산을 때려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였죠. 뭐냐면 저를 굉장히 잘 믿고 따라와 주시는 고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잘 못하고 쭈뼛쭈뼛거리고 얼굴에 다 드러나고 막 여기는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막 그것도 막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좋게 봐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요 분이 저만 믿고 어떻게든 네가 얘기하는 그 매물 믿고 사겠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 계약이 하나도 없었는데 요 분들 무조건 계약하겠다 그런 감이 왔습니다. 근데 계약을 거의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매물을 붙여줘야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저한테 가장 피를 많이 주겠다고 제시하는 그 분양업체, 그 매물을 소개해야겠다 이런 나쁜 생각이 여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업자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둘이 만나서 함께 제 차에 타고 그 현장으로 가게 되었죠. 그분이 이제 부부가 오셨고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왔는데 거실부터 이렇게 쫙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왠지 다른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저도 좀 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외장재니 뭐니 통창이니 뭐니 뭐 수전은 뭐니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재밌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자신감 있게 막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2층 이렇게 올라가면서 왠지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 저는 거기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보기엔 제 기준에선 그렇게 좋은 매물 아닌 그런 입지였습니다. 입지가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방 뷰를 딱 보여주면서 끝내겠다. 이거 보여드리고 난 빨리 가서 계약서 써야지 룰루랄라 이러고 있었는데 2층 딱 도착해서 창을 딱 열고 자 보세요 했더니 대낮 한 2시쯤이었는데 반짝반짝 하면서 뭔가 아지랑이가 착 보여요. 그게 뭐냐? 공장 창고 지붕들이었습니다.
그냥 공창뷰였어요. 공창뷰. 예. 거의 뭐 바다처럼 넘실넘실합니다. 거기 일대가 전부 다 공장 창고 지대예요. 그 타운하우스가 가장 높은 곳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내려다 보일 수밖에 없죠. 제가 그걸 보여드리면서 제 표정이 어땠겠어요, 또. 제 표정이 또 싸늘하게 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아닌데. 뭐 이런 식의 어떤 표정. 이제 그분들도 그걸 읽었죠. 네, 순간 정적. 야, 내가 이거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 그때 딱 느꼈고요. 그분들도 쟤 왜 이렇게 오버하지? 쟤랑 못하겠는데? 쟤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아주 썰렁하게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계약은 고사하고 인사하고 서로 헤어지기 바빴습니다. 그때 집에 돌아와서 뭐 제가 술을 잘 못 먹으니까 한참 동안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나랑 안 맞는구나. 손님을 떠나서 일단 인간 대 인간으로 저렇게 나를 믿었던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실망감을 줬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왔었습니다. 예. 업에 대한 어떤 불신, 자괴감 이런 것들이 막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되게 웃기게도요. 그때 그 매물, 그 타운하우스 매물 다 완판됐습니다. 예. 놀랍죠? 다 완판됐고 더 재밌는 건 최근, 그러니까 작년쯤에 보니까 그 타운하우스 줄경매가 좌르륵 터졌습니다. 결국 올 게 왔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부동산 간판을 완전히 내렸습니다. 물건 잘 파는 업자로 남으면은 결국 누군가의 눈을 가려야만 되는구나. 집을 잘 파는 업자 대신에 뭔가 다른 게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어느 날 같은 동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부동산이야 유튜버야. 너는 부동산이야 유튜버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저도 막 헷갈려가지고요. 어쨌거나 그 일을 계기로 다시는 업자 편에 서지 않겠다. 이런 신념, 이런 신조 이런 것들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돈 때문에 좀 흔들릴 때가 많죠. 최근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이렇게 세상에 보니까요.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든 잘 포장하는 사람은 넘쳐나요. 그리고 그 물건도 다 팔리고요. 하지만 반대쪽에 서서 고객 입장에서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 강은 건너지 마세요. 그 근처엔 가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판단해 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소비자가 알아서 해야 돼요. 본인 살아온 그 깜냥에 기대서 그냥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너무 무섭죠. 아니 집이 무슨 한두 푼 하는 겁니까?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아주 차고 넘쳐요. 근데 이 단독 전원주택은 더 없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너무 심각해요. 이 아는 사람도 제대로 안다기 보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어느 정도 좀 아는 사람이 옆에서 약간 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원 이런 것들이 되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도달했던 겁니다. 제가 난나광 이 세 가지 입지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다가 최근엔 제가 또 세 가지 무부탈 요거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입지뿐만 아니라 집 내부도 조금 보여드리겠다,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조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 기준들이 자신과는 좀 맞지 않다 그러면은 이 채널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기랑 좀 맞고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저와 함께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과거에 부동산 계약이 0이었던 이유 이제 좀 밝혀졌죠. 네, 불쌍하고 안타깝고 좀 측은하지만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대신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별 쓸데없는 얘기를 또 주절주절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매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일정, 장소 이런 것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만나서 같이 한번 진지하게 깊이 있게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 독립 만세!